넥슨의 라이브입니다. 에릭센이 인터밀란으로 떠나는 게 거의 임박을 했습니다. 뭐 아직 뭐 오피셜이 완전 뜬 건 아닌데 지난 밤이었죠. 그 에릭센이 이탈리아 가가지고 거기서 막 팬들 앞에서 막 이렇게 박수치고 막 하니까 막 팬들이 막 에릭센 막 코라는 게 좀 나왔는데 뭐 오피셜만 뜨지 않았지 이 정도면은 사실상 이제 에릭센은 좀 떠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카이 스포츠가 이제 보도를 했는데 이적료는 대략 우리 돈으로 한 260억 정도 될 거라고 얘기하고요. 예상 주급이 32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한 4억 9천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 토트넘에서 에릭센이 받았던 게 한 2억이 안 됐죠? 한 1억 얼마였던 것 같은데 와 이러고 완전히 뭐 주급이 엄청나게 좀 폭등한 건데 이 정도면 떠날만 했네요. 떠날만 한 것 같고 자, 그런 거 보면 참 레비 회장이 너무 적게 주긴 했어요. 자 어쨌든 뭐 이렇게 에릭센이 지금 떠나면서 이제 막 고민이 좀 되겠죠. 에릭센이 떠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일단 7시즌 동안 주력으로 뛰어줬잖아요. 골도 뭐 여러 골 넣고 도움도 참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릭센이 떠나게 되면 이제 공격에 좀 힘이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거 좀 빨리 대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겠죠. 한 지난 6개월, 올 시즌은 사실 그 에릭센이 그렇게 토트넘에게 주력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잖아요. 실제로 뭐 프리미어리그도 선발 반, 교체 반 정도 뛰었고 나올 때마다 약간 좀 집중력이 좀 빠지는, 조금 좀 맥이 없는 이런 게 좀 보여졌었는데 그거는 금방 뭐 죽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이 좀 떠났죠. 마음에서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뭐 이적 이슈도 있고 주급 이슈도 있다 보니까 좀 팀에게 좀 은돈벨레 영입해가지고 이 정도 주는데 왜 저는 이거밖에 안 줍니까? 막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적 이슈 때문에 좀 마음이 심란했기 때문에 심수행수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뛰지 못했는데 그런 거 보면 뭐 에릭센이 떠난 게 꼭 뭐 토트넘에게 엄청나게 좀 뭐 타격이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에릭센은 떠났기 때문에 이러면 보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강을 해야 되는데 뭐 떠날 선수가 떠났고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이제 채워넣으면 되는 건데 그 흐름으로 이어지겠죠. 겨울 이적 시장 마감하는 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 포지션이 필요하죠. 토트넘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래도 뭐 이렇게 돈 있고 시간 있으면 다 영입하면 좋지만 또 그건 아니니까 선택적으로 또 이제 딱 뽑아야 되는데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딜까요? 역시 공격 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존의 AC 밀란의 피옹텍, 레알 마드리드의 베일 또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아주 그 최근에 이 에릭센의 이탈과 딱 맞물려가지고 한 선수가 이름이 막 올라온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PSV의 에인토번의 스티븐 베르베인 선수가 공격수인데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이거는 지금 스카이 스포츠를 포함을 해가지고 잉글랜드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잉글랜드 쪽만 나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덜란드의 미디어들도 베르베인이 토트넘으로 런던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적 문제 말씀드릴 때는 입단해서 옷 입고 사진 찍고 나와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안팎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스카이 스포츠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약간의 팩트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베르베인은 누구냐? 누군데 연결되느냐? 이걸 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르베인 일단 어립니다. 젊습니다. 1997년생 만으로 22살입니다. 22살이고요. 12살 때부터 아약스에서 볼을 찼고요. 유스에서. 그러다가 14살 때 아인토번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 쭉 뛰다가 베르베인이 그 아인토번에서 1군 데뷔한 게 혹시 몇 살인지 혹시 아시나요? 17살입니다. 항상 근데 이런 선수들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17살 때 나는 17살 때 뭐 했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는 워낙 뭐 유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16, 17, 18 뭐 이런 선수들이 뭐 프로에 데뷔했다, 뭐 1군에 데뷔했다 이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뉴스까지는 아닙니다. 물론 그만큼 재능은 있다는 얘기죠. 베르베인도 이제 그렇게 17살 때 아인토번에 1군에 데뷔를 했었고요. 태어난 곳은 베르베인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하지만 어디에 혈통이 있느냐? 바로 수리남. 사실 우리가 네덜란드 축구 얘기할 때 수리남을 이렇게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수리남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그 남미에 보면 브라질이 있고 브라질 위에 수리남이 있습니다. 근데 왜
아니 네덜란드는 왜 이렇게 수리남 그동안 보면 출신들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누구 있죠? 클로이베르트, 에드가 다비즈, 클라렌스 쉐더로프. 나 그러니까 옛날에 쉐더로프 만난 적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그런 수리남 혈통들이 많아요, 네덜란드. 왜 그런가요? 예전에 네덜란드가 수리남이 식민 지배를 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출신 혹은 혈통들이 이렇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건데, 역시 베르베인도 클로이베르트, 에드가 다비즈, 쉐더로프와 같은 수리남의 혈통입니다. 이쪽 수리남 혈통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뭐 다비즈 이름은 어떤 거 생각나세요? 미친 듯이 뛰죠. 쉐더로프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동량이 많은 데다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유연하고 아주 좋습니다. 뛰어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미 혈통이니까. 그래서 뭐 클로이베르트도 뭐 이렇게 키는 있지만 상당히 유연하고 기술적으로 뛰어났던 걸 우리가 기억을 하잖아요. 베르베인도 비슷합니다. 예.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좌우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7번과 11번의 역할이라 볼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발을 많이 쓰게 되는데, 왼쪽이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즐겨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 있다가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반대발 윙어와 같은 그런 스타일이라 볼 수 있겠죠. 물론 오른쪽에 갖다 놓고 그냥 정발로 뛰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9.5번처럼 최전방에서 바로 아래에 있는 위치도 가능하고, 혹은 아예 최전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격 쪽은 다 갖다 놔도 뛸 수 있는 선수가 베르베인입니다.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때려 넣는 것도 능하지만 도움 능력도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즌도 기록을 보면 16경기의 네덜란드 리그에 출전해서 5골과 10개의 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골과 어시스트 능력이 다 좋다라고 하는 거죠. 베르벤이 이렇게 골과 도움 능력을 다 갖출 수 있는 것은 보면 기본적으로 이 오른발을 활용을 한 킥이나 중거리 진짜 잘 때립니다. 중거리 능력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굉장히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요. 키가 한 178 정도니까 사실 뭐 공격수 치고는 아주 큰 키는 아닌데, 진짜 빠르게 막 이렇게 꺾고 들어가고 파고 들어가면서 속도감 있고 드리블 잘 치고, 그러면서 오른발로 마무리 능력 혹은 시야가 상당히 좋아서 딱 밀어줘가지고 도움하는 능력까지 아주 뛰어난 겁니다. 이렇게 나이 어리죠. 현재 스탯 좋죠. 그다음에 뭐 기술적으로도 아주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속도감 있죠. 이러면 뭐 토트넘 오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ga지가 약간 걸리는 게 있습니다. 토트넘으로 이적을 해 들어올 때 약간 3가지 생각해 봐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항상 얘기하죠. 잘하는데 나이 어리면 어때요? 그럼 이적료가 비싸죠. 이적료가 비쌉니다. 현재 이적 시장 가치가 얼마냐? 3,500만 유로인데 우리 돈으로 454억 원입니다. 그러면 레비 회장이 돈을 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걸리죠. 이런 생각이 약간 걸릴 수 있고, 두 번째, 여기가 꼭 필요한 포지션이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아까 베르베인의 그 기본적인 포지션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오른쪽, 왼쪽 이렇게 좌우 윙 포워드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가장 시급한 포지션이 윙인가요? 아니잖아요. 예. 해리 케인이 다친 최전방에 뛸 선수가 당장 시급해서 뭐 피용택이나 이렇게 연결됐던 건데, 윙이라고? 윙이 왜 필요하지? 뭐 이런 이제 고민이 있는 거고, 실제로 베르베인 같은 경우는 손흥민 선수와 포지션과 스타일이 겹치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까 기본적으로 좌우 윙 쪽에서도 왼쪽이 베르베인이 가장 선호하는 포지션이고,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왼쪽에서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해결하는 능력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러면 딱 물론 손흥민은 양발이긴 하지만 손흥민도 왼쪽에서 접고 들어가서 오른발로 때리는 게 좋기 때문에 약간 겹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베르베인을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양쪽 측면에 공존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른쪽에 세울 만한 선수가 사실 그 데스크 라인 한참 좋을 때 알리, 손흥민, 에릭센, 케인 한참 좋을 때 데스크 라인이라 불렀잖아요. 그때 케인 놔둬놓고 손흥민, 알리, 에릭센이었고, 에릭센을 약간 가짜 윙, 오른쪽 윙으로 뛰게 하면서 안으로 접게 들어오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에릭센이 떠났죠. 그 다음에 지금 무리뉴 감독 체제에서 중앙 미드필더 혹은 오른쪽 날개까지 둘이 동시에 활용을 했던 무사 시소코도 지금 크게 다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이쪽에 베르베인을 오른쪽에 갖다 놓고 손흥민을 왼쪽 그렇게 해서 공존하는 방법도 가능하지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잘하고 나이가 어린 거 맞지만
그래도 최전방이 가장 급하지 않나? 이것 때문에 약간의 좀 걸리는 게 하나 있고요. 또 마지막 세 번째 뭐가 걸리느냐? 네덜란드 그 공격수들 최근에 좀 느낌이 어때요? 프리미어리그 왔을 때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네덜란드 선수들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엄청 잘해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왔는데 좀 폭망했던 사례가 좀 많습니다. 멤피스 데파이, 그 다음에 토트넘도 제대로 한번 좀 뒤었었죠. 빈센트 얀센. 네덜란드 리그에서는 막 득점왕도 하고 막 이랬던 네덜란드 선수들이 오면은 이상하게 잘한대. 네덜란드 선수 중에 그래도 공격수 중에 근래 임팩트를 남겼던 선수 하면 반 페르시 정도? 베르베인 같은 경우도 지금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서는 2018년에 데뷔해가지고 반다이크, 베이날둠 이런 선수들과 함께 막 대표팀 뛰면서 막 올라오고 있는 선수고 지금 2018년 데뷔해서 지금까지 A매치 9경기를 뛴 선수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네덜란드 대표팀 잘하고 네덜란드 리그에서 잘하고 이랬던 선수들이 프리미어리그 오면 몸싸움이나 템포에 약간 못 맞추는 그런 경향들이 이것 때문에 약간 걸린다는 겁니다. 물론 베르베인이 꼭 그럴 거라는 건 아닌데 그랬던 기억이 토트넘 팬들한테는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이제 느낌이 좀 준다는 거죠. 모든 선수가 다 그러긴 하지만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베르베인도 물론 뭐 영입이 된 것도 아니니까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영입이 된다면 갖고 있는 그런 능력, 충분한 능력도 있지만 약간 걸리는 대목도 있다. 좀 말씀드렸다 싶었던 거고요. 오게 된다면 손흥민 선수와 어떻게 조합을 이뤄서 손흥민 선수 더 힘내야 되잖아요. 지금 최근에 2경기 연속골 넣고 있는데 조금 더 올라와야 돼요. 최근에 조금 좀 힘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고 좀 시원시원함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누군가 지금 공격수가 필요하잖아요. 그 피용택 왜 안 와? 데려오려면 아무나 좀 데려오지. 자, 그래서 뭐 베르베인이고 누군가에 공격수가 빨리 와서 힘을 같이 모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